최강욱 의원, 네.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참 말썽 많은 의원인데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만도 3개인데 하나는 판결 났고 또 기소가 지금 2개가 돼 있어요. 기소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난 것은 자기가 법무법인 청맥이라는 것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대표 변호사로 뭐 한 10여 명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법무법. 우리가 그걸 소위 부띠급 법인이라고 그럽니다. 아, 그러니까. 예, 조그만 뭐 10명 내외의 법무법인은. 거기서 조국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잖아요. 이 집은 왜 그렇게 허위가 많아요? 저는 처음에 딸인 줄 알았어요. 딸이 저도 7개 그렇게 스펙이 다 허위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아들도 이제 뭐 그때 연세대 대학원 가고 그러려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동안 최광욱이는 전혀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분명히 인턴을 했다 하는데 법원에서 아주 제대로 판결을 한 것 같죠? 예, 제가 볼 때 지금 그 1월부터인가? 2018년 예. 10월까지 16시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 그래 한 번에 한 12분 예, 정도 12분 했다는 건데 예. 글쎄요. 출퇴근에 얼마 걸리고 하는지 뭐 12분 가지고 우리가 법률 문서라는 거 있죠. 예. 그 법률 사무소 와서 인턴했다면 결국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정도일 건데 네. 그 법률 문서를 갖다가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면은 12분 가지고 한 페이지, 2페이지 읽기 급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좀 전에도 우리 같은 이야기 했는데 와서 그냥 1분 동안 사무실 한번 이렇게 보는 거 네. 그것도 인턴이라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아, 법률사무소에는 형광등이 몇 개네 뭐 이런 걸 보는 것도 인턴이라고 만일 최강욱 그 의원 말대로 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턴이라는 거는 있죠. 적어도 그 법률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 법률 문서 하나로도 어떻게 뭐 이 비법률가라면 어떤 문서가 법률 문서냐 한번 구경도 하고 한번 읽고 소감도 말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인턴의 정신에 맞는 걸 해야지 인턴이라 그러지 와서 관광도 아니고 한번 쭉 훑어본 걸 인턴이라 그런다. 와서 봐도 12분은 넘죠. 12분에 그 뭐 10명 근무한다는 게 얼마나 작은지는 몰라도 그러면 와서 차 한 잔 마시는데도 12분 넘을 겁니다. 그 대표하고 최강욱 그때는 변호사겠죠. 예. 그리고 그다음 결정적으로 그때 그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이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오고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와서 했다는 그 거. 인턴은 그럼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네요. 밤에도 오고 휴일에도 오고. 아니 밤에 휴일에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그다음 또 대표적으로 정경심 씨가 이 최강욱 그때 변호사한테 문자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결정적으로 법원에서 봤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 재판을 한 판사님도 제가 이거 최강욱 의원 문제 생겼을 때 가짜 인턴 예. 여러 가지 그때 증거를 보니까 이거는 뭐 명백하게 허위 증명서 발급이네 그랬어요 제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거 들어보면 그러니까요. 거짓말하고 있네요. 고 교수님이 왜냐하면은 그 청맥에 직원이 있죠.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상사가 그 대표가 있던 그 법인인데 예. 최 의원이 거기서 무슨 자기가 큰 영화를 보겠다 국회의원 나설 것도 아닌데 예. 거짓말로 조국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정경심이나 최강욱을 공격하는 쪽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 예. 그러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죠. 그렇지만 그 진술, 한 번도 조국 씨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 이런 게 전부 다 그 최강욱 의원의 어떤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의 진술이라고요. 예. 우리가 그거는 허위를 할 만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무슨 이익을 제공했다든가, 예. 최강욱 의원과 반대인 정적이 예. 정치적으로 반대인 사람이 무슨 이익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 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청맥의 직원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 이 사람이 본 걸 안 봤다고 할 리도 없고, 저번에 우리 그거나 있었잖아요. 그 조국 그 장관이 서울대 인권부에서 센터장 할 때, 거기 사무국장인가요? 있던 사람이 조민이 갔다고. 조민 갔다고. 그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센터장이고 사무국장이면은 그러면 당연하죠. 조국 장관의
그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세고 지금 조국 장관이. 네. 이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신빙성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한테 불리한 말을 하면은 그거는 신빙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최강욱 의원 제가 이 사건 터졌을 때부터 이거는 유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최강욱 의원은 상식이 나만 내가 가진 상식이 아니네 했는데 참 이제 알았더라고요. 본인의 상식이 얼마나 상식과 이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러니까 뭐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는 이 자신에 대한 그런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고 정치적 뭐 기소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러고 뭐 예. 기소권 뭐 남용이라 남용이다. 그러고 뭐 하여튼, 예. 검찰 쿠데타다. 자기가 공직기관 비서관 때 인사를 주물렀기 때문에 보복 기소한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판 결과는 또 자신하고 간마에 무슨 예.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딱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예, 예.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급배지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상식이 다르다는 것도 있는데 법원이 검찰의 그런 그 일방적인 그 포장을 하는 그런 용어에 검찰의 그런 사실관계 주장에 현혹돼 가지고 판결을 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는 사법부를 또 비난하고 나섰네요. 아니 판사들이 현혹돼 갖고 판결합니까? 검사들이 가져오니까 아 그렇구나. 또 그거 검사들이 포장을 이렇게 잘 해갖고 용어도 만들고 하면은 그렇구나 그럽니까? 아 재판은 본래 그 용어 같은 거 잘 써야죠. 검사는 하는 일이 자기가 기소한 거 유죄받는 게 검사가 민사로 말하면 승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최강욱 의원이 검찰이 그렇게 공소장 봤을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리고 자기도 변호사고. 봐가지고 그렇게 현혹된 말 쓰고 이러면 그 현혹 안 되게끔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는 뭐 했는지 자기는 그냥 법관이 알아서 잘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검찰이 현혹시킨 걸 갖다가 가만히 있었는지 그 판결 나오고 나서 법원을 요구하면 뭐합니까? 이미 판결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이 서울 중앙지법의 형사 단독 판사가 했는 건데 지금 단독 판사를 거의 그 부장 판사급이 단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 단독 재판이라도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력이 좀 많은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종건 판사님이에요. 부장 판사. 그렇다면요. 그 또 이 사건은 이 정 판사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피고인도 현직 의원이고 논란이 많은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이고. 그렇죠. 또 현직 의원도 저기 뭐 자기 또 거기다 변호사니까 자기의 무고함을 계속 밝혔을 것이고 지금 들어보니까 공소권 남용 주장 이런 건 잘 안 하는 건데 어떻게 많이 찾아냈네요. 그까지 주장했으면은 판사로서는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기록을 봤을 겁니다. 아니 그 조국하고 직접 관련되는 조국 그럼요.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조국도 거기에 또 조력을 했을 거 그럼 아닙니까? 관여되잖아. 나중에 재판이 전부 다 업무 방해 뭐 공범이 되든지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이 딱 그때 수사가 시작될 때 유죄라고 봤을 정도인데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출연할 때 봤던 증거는 아주 단편적인 증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새 그렇죠. 피의 사실 공표도 안 되니까 알 그것만 필요 봐도 유죄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법원에 진짜 최강욱 말대로 현혹시키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러면 엄청난 증거를 제출했을 거라고요. 검찰도 이게 만일 무죄 나오면 현직 의원을 상대로 지금 안 그래도 사법개혁 검찰개혁 하겠다고 난리인 이 정권에 그 검찰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때문에 그걸 또 몰래 제출한 거 아닙니다. 최강욱 의원 측도 다 그걸 봅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그러겠죠. 다 검토해가 증거 동의, 부동의하고 그다음 동의한 거에 대한 반대 증거 내고 그래도 유죄 나왔다면은 승복해야죠. 아까 그 저 고 교수님이 이 지금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전부 다 법원에 넘기고 법원에 넘기고 나서 결과가 안 좋으면 욕하고 개혁해야겠다 그러는데요. 항상 제가 법원에 있던 저로서는 고소를 했으면은 법원 판결을 갖다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고소를 안 해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나 재판 못 받겠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그 이런 판사한테 못 받겠다 해서 재판 출정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기용하고. 차라리 나는 그래 다 알아서 때려라. 나는 뭐 억울관원이다. 승복하지 못한다. 예. 그건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그 전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아니, 행동을 한 뭐. 건 맞지만 양심의 예. 자유란 걸 볼 때 있죠.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되면 나 그 판결 난 뭐 전혀 승복하지 못한다. 자기가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근데 최강욱 의원 다 나와서 변론하고. 그렇죠. 변론 다 공격하고 검찰을 해놓고 나서 지금 나오니까 뭐 또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거는 변호사고 그다음 현직 의원으로서 돼 있죠. 최강욱 의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제발 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고발 좀 하지 말아라 하고 싶습니다. 예, 전에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변호사도 같은 변호사는 아니구나. 군 법무관 출신과 사법시험하고로 좀 차이가 나다. 군 법무관 출신 중에도 그런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드는데 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지금 채널A 사건, 이른바 그렇죠. 검언 유착 사건 가지고도 정권과 사기꾼 어용 방송이 지금 합작해 갖고 맞아요. 정치 공작 내지는 기획 사건을 일으켰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 아주 주역 아닙니까? 주역. 그렇죠. 그런 사람이 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모든 공무원들의 공직을 감찰하는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는 게 이게 블랙 코미디 아닙니까?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 그 청맥 예. 그게 했을 때 왜 그 조국 장관 아들이 거기서 인턴을 하고 그 인턴에 대해서 지금 뭐 1심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확인서를 써줬느냐. 그게 나중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가니까 공직기강 비서관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군 법무관하고 나와가지고 군 법무관하고 나오면 판사 검사는 못 합니다. 예. 이 시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법 우리 거기 뭡니까? 법원 조직법에 보면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게 판사가 될 수가 없네요. 아예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최강욱 의원도 뭐 서울법대 나왔거든요. 예, 법대 나오시죠. 생각은 어떤 이상은 높았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집안에서 서울법대 갔다 그러면은 참 뭐, 기대도 그냥. 하고 할 때. 근데 군 법무관 해가지고 뭐 육군 법무관리관 뭐 별 하나 달고 이럴 정도면 또 괜찮은데 변호사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이 공직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떤 공직에 있는 로망인데 자격이 안 되면 결국 정치권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고시를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아들 왔을 때 그렇게 해준 게 어떤 나중을 보고 해준 게 아니냐. 당연한 그래서 아니 뭐 정식으로 그러니까 조국이가 수석되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인턴 증명도 제대로 발급해 줬으면 뭐 좋아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아는 일 아닙니까? 그 예. 정경심 교수도 문자 보냈지만은 대학 들어갈 때 도움 되겠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업무 방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행동을 아주 뭐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뭡니까? 공무원 이렇게 임용할 때 인사검증 그 뭐 사람이 그런 거 무슨 다 범죄 행위를 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지금 1심 판결을 전제로 이야기합시다. 그럼 범죄자 아닙니까? 일종의 아니고 진짜 범죄자죠. 범죄자죠. 앞으로 대법원 가서 무죄되면 그때 다시 우리 말을 바꾸기로 하고 이런 사람이 범죄자를 검증한다는 거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많이 폴리테 예. 사람을 단죄할 때는 깨끗한 손을 가진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이 정부에 정부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공직기강하고 민정수석하는지. 그런데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됐죠. 비례대표로 민주당의 짝퉁 유성정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딱 돼서 하는 일성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누구한테? 윤석열한테. 그리고 대통령도 탁 전화해가지고 또 당대표까지 됐어요. 검찰개혁에 손을 잡자.
서로 같이 협력하자고 이렇게 격려까지 또 해주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바뀐 게 알겠네요. 예. 바뀌었는데 바뀌긴. 뭐 내 손 안에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윤석열 쫓아내기 앞장을 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언 유착 사건이나 별의별 일에 뭔가 다 관여를 했잖아요. 뭔가 충성을 해야 되겠고, 뭔가 공적을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최강욱 의원이 있죠. 국회의원 되고 나서 한 걸 보면은 좀 정도를 넘는다는 느낌이 많은 발언과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생각하니 이번에 1심 판결 나고 생각하니 또 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요. 어떤 과도한 충성, 자기가 실력이 있고 내 능력이 있으면 있죠. 뭐 그래도 충성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도를 벗어나는 충성은 잘 안 하거든요. 그거 맞잖아요. 회사에서도 그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네.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오바를 한다고 그러죠. 오버하죠. 네. 그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오바를 하죠. 최강욱 의원이 자꾸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그냥 추측하는 거니까 그 최강욱 의원의 마음은 모르죠. 모르지만 너무나 이게 과도하게 지금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나오니까 그 지금 채널의 검언유착 문제 이런 걸 막 들고 나오니까 물론 기소가 막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게 기소가 될 정도면 있죠. 통상의 아부라든가 통상의 충성은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범죄적인 충성 아부였거든요. 그러면 어떤 아부가 있죠. 요 정도는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경멸하는 듯한 비웃음만 받을 아부가 있고, 그 다음 범죄에 가까운 아부, 범죄적인 방법을 통한 아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이런 게 한 거 보면 참 어떤 그 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자기로서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진짜 힘들게 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최강욱 의원이 이제 조국 친조 세력에 아주 선두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판결 나고 나서 하는 얘기도 옛날 조국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치지 않겠다, 꺾이지 않겠다. 그때 조국도 무슨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역시 족바들 맞는 것 같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최강욱 의원 이런 판결이 났을 때는 좀 겸손하게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여줘야 하는데 판결 나고 나서 그 하는 행태가 국민들의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예. 자기가 이제 공직자로서도 예. 그렇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은 또 정치인 의원이죠.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면 그에 걸맞게 좀 겸손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게 맞았는데 지금도 너무 오만방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싫어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만일 최강욱 의원이 입장이라면은 1심 판결이 좀 유감스럽지만은 일단 받아들이고 개명히 받아들이고 항소심 가서 나의 어떤 무고함을 한번 밝히도록 열심히 한번 변론 그 재판에 임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마치 판사가 상식이 전혀 없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 상식하고 세상 상식이 다르다 했는데 아니 저도 그럼 상식 없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그 수사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자꾸 나오면요. 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세상을 갖다가 너무 쉽게 보고 좀 만만하게 보고 내가 의원이고 변호사고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이 세상이 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움직이면 이게 잘못됐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강욱 의원의 맹성을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